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입니다. 요번 주부터 제 나름대로 이제 이 특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도대체 이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생기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생기부 어떻게 뭐 준비해야 돼요? 생기부 관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 상담하실 때 뭐 그런 관리 컨설팅도 있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도 보시고요. 뭐 실제 그런 걸 관리해 주시는 그런 컨설팅도 있겠죠. 예전에도 제가 뭐 그런 컨설팅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예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외부에서 그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뭐 세팅해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이제 서류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들만이 주도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랜덤 게임이죠.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이제 생기부에 대한 이 기재 내용이 갈리기 때문에 뭐 실제로 외부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특히 외부에서 그런 생기부 관리를 해준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올해부터 바뀌는 서류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류평가 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고3 학생들 당연하겠지만 고1, 2 학생들도 앞으로는 변화하는 평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나마 생기부 관리라는 게 가능한가? 이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생기부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생기부 반영 영역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까지 2023학년도까지의 이 생기부 반영 영역과 올해부터는 완전히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선은 교과목 세특이라 불리는 영역에서는요. 나머진 동일합니다. 과목당 500자씩 써주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은 원래 미기재예요. 기재를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 뭐 중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실제로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기부 자체의 내용을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안 하는 게 솔직히 남는 장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올해 바뀐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영재교육이나 원래 발명교육에 대한 실적을 원래는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미반영합니다. 미반영. 자, 미반영이라는 건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대입에서는 그 내용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안 보냐?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합의견, 소위 얘기하는 이제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라고 하는 최종 종합 의견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연간 500자까지 써줄 수 있고 실제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된 현역생들은 1학년하고 2학년까지 종합 의견만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 종합 의견은 3학년 2학기까지 끝나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현역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마지막 최종으로 띄워봤을 때 수시를 쓸 때는 3학년 종합 의견은 없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건 연간 500자까지 써줄 수 있다. 이거는 최대 풀 맥스 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500자씩 이제 써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좀 변화한 부분이 있죠. 작년까지는 자율 동아리도 한 개는 기재를 해줬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스카웃이나 뭐 아람단, 뭐 흥사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체명은 기재를 해서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건 알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기재는 해주지만 미반영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 친구가 어떤 자율 동아리 했는지를 알 수가 아예 없어요. 거기에 청소년 단체 활동은 아예 미기재예요. 얘가 청소년
이 친구가 아람단을 했냐, 보이스카우트를 했냐, 걸스카우트를 했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활동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속된 얘기로 대입을 위해서 그 어떤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준비를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특히 자유 동아리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대입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오히려 자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입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예체능 관련 활동이다. 대입에서는 좀 활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자유 동아리로 활용 그냥 해라. 왜? 어차피 반영이 안 됩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뺏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자유 동아리를 추천해 드리거나 아니면 자유 동아리 아예 안 하는 걸 권장 드려요. 학교마다 틀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기사항은 기재를 원래 안 해줬고요. 이제 교내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해줬었는데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요겁니다. 일단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은 대학교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의학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진짜 개인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의학 계열 관련 봉사활동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내용을 다른 데다 끼워 넣기도 되게 어려워요. 단 이렇게 써져 있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각 학교 교육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지도하는 개인 외부 봉사활동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대입에 반영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랜덤 게임이죠. 일반적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이 개인 봉사를 지도해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거의 어렵다. 일반고는 정말 어렵다. 아마도 특목 아니면 뭐 영재 아니면 이제 자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고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는 봉사활동은 결국 교내 봉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으시고, 우선은 개인 봉사활동은 절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혹시라도 이제 뭐 가족이 어떤 종교 때문에 하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냥 쭉 평생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형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세팅되던 봉사활동은 이제 필요가 없다. 교내 봉사활동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교내 봉사활동에서의 실적 아니면 그 퀄리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로 활동은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연간 700자까지 써주게 되어 있고,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서 반영을 안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뭐냐면, 진로 활동 보시면은 진로 활동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 위에 요만큼 칸을 잘라서 진로 희망 분야로 해서 직업을 적게 되어 있는 칸이 있죠. 중학교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거기다가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진로를 적죠. 근데 이거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지 않아요. 네가 1학년 때 꿈이 어떤 건지 2학년 때 꿈이 어떤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진로 활동에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지를 더 많이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난 공무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나중에는 뭐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고민 중,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 중이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수상 경력 이제 미반영합니다. 실제로 수상 경력이 생기부에 적혀 있지만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독서 활동도 그 리스트를 이제 미반영합니다. 반영하지 않아요. 다만 얘네들에 대해서는 추측입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걸 갖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다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추측으로는 요게 실제 그 리스트는 반영이 안 되지만 특히 세트 뭐 아니면 뭐 자율화 활동 요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독서 활동을 했고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고, 내가 왜 이러한 대회에 나가서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어필할 수 있어요. 이런 다른 부분으로 우회시키면. 다만 이게 다 추측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대학들이 다 반영한다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있고, 실제 이 가이드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른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불분명하죠. 웬만하면 추측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활동을 하라고 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혹시 1%라도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면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 무조건 제로라고 보긴 좀 어렵다. 요 두 가지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모 정도. 하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데서 뭐 미기재, 미반영하는 거는 실제로 반영이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기재는 생활기록부의 자체 삭제예요. 아예 적히지 않고요. 미반영은 기재는 하지만 대학교에 보내는 이 생기부 자료에는 요 내용을 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대학에선 그 미반영 리스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올해 생기부 반영 영역에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3학년 1학기 때 생활기록부에 마무리를 할 때는 속된 얘기로 쓸모없는 것들은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이제 대학에서의 평가 요소도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올해는 이제 개선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5개 대학이 모여서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자고 해서 그 개선안을 만들었고 이거를 실제로 올해부터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반영을 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개선한 내용들이 앞으로는 이제 서류 평가 요소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기존의 4대 요소와 바뀐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자, 현행 기존의 4대 요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가 요소는 4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 불리는 영역이었어요. 자,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의지, 뭐 그리고 어떤 이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자, 요거는 개선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성취도, 태도, 그리고 탐구 활동은 똑같이 봐요. 근데 다만 좀 명칭을 바꿨죠. 탐구력. 그러니까 활동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좀 양을 본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질을 본다는 얘기죠. 즉 얼마만큼 이제 심화 학습을 했느냐, 탐구 학습을 했느냐. 요런 것들을 좀 더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수정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은 하나로 묶어서 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개선이 됩니다. 전공 적합성은 원래는 전공 관련에 대한 이제 교과목 이수나 이제 성취도를 주로 보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제 이해, 그리고 관련 활동하고 이제 경험들을 이제 주로 보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발전 가능성은 이제 주로 자기주도성, 뭐 경험의 다양성, 뭐 리더십,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전공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겹치는 것도 많았고,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이나 인성하고도 겹치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명 자체를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서 진로와 연계되는 내용들만 다 같이 종합적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주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넣은 거에 발전 가능성 서브로 넣었다 보면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어떤 활동, 경험 이런 거에 이제 같이 연계될 수 있잖아요. 자, 진로 역량은 결국에는 이제 순수하게 진로와 연계된 내용들만 보겠다. 그래서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을 보고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를 봅니다. 거기에 진로 관련된 탐색 활동을 너 얼마나 했고 관련된 경험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너저분하게 퍼져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진로 역량은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전부 압축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이름만 바꿨어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공동체 역량이라 부르는데 주로 이제 협업, 뭐 소통, 나눔, 배려, 뭐 성실성, 규칙 준수,
거기에 여기에 이제 리더십이 들어가죠. 원래 발전 가능성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개선안에서 이제 더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행특이라고 하잖아요. 종합의견. 예.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리더십 같은 거는 이제 학급 회장, 뭐 역할 이런 것들도 이제 공동체에 이제 다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내에서의 특히 학급과 관련된 활동들, 학급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역량에 많이 해석이 될 것이고, 학습 과정에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진로와 연계되는 교과목도 아니면 연계되는 동아리 활동들이 주로 진로 역량과 연계가 될 것이고, 이제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학업 역량에 집중되겠죠. 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심플해질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좋아요. 기존보단 너저분하지 않아서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의 생기부를 봤을 때 얘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냐, 진로가 우수하냐, 공동체가 우수하냐를 조금 더 투명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학생이 어디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를 해야지만 이게 적정 수준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마다의 이 커리큘럼이 틀리고 이 활동 과정이 틀리다 보니까 이 학교의 그런 질과 양에 따라서 학생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평가받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들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이드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할 때 고민이 더 되죠. 그냥 예전처럼 뭐 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저는 개선안이 훨씬 더 깔끔하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활동하기에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 요소가 바뀌었고, 이 개선안이라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또 이제 서류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이제 제목만 좀 보여드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공통 요소와 평가 항목, 평가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자. 특히 이 개선안이죠. 건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라는 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 공동 연구 결과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